포트폴리오에 정찰병 들어간 것 빼고 종목 몇 개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좀 큰 자금을, 자산 사이즈는 말씀 못 드리는데 좀 커요. 그 자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종목 숫자가 조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당 10%면 정말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종목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개인분들은 내가 다 살필 수 없는 정도로 많은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두세 종목? 개인분들은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억 이하는 뭐 5종목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각동이님 10년 넘게 보유하겠다고 생각하고 매수한 장기 투자 기업들의 주식들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목표 주가에 오면 팔 주식들만 가지고 계시나요? 후자 쪽이 강합니다. 10년까지 생각은 없고요. 1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계속 기업이 너무 좋아서 그냥 들고 가고 있는 기업은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떨어지더군요. 연병. 네. 회사가 워낙 좋아서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보유 비중의 절반 정도가 손실인데 나쁜 기업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부 비중을 손절하고서라도 최근 반도체, 철강, 화학 섹터로 포트를 늘리는 게 맞는지. 이거는 자산 리밸런싱이잖아요. 요거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단에서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냥 이쪽이 좋으니까 가는 게 아니고 내 주식이 정말 똘똘하고 예쁜데 쟤는 천재야. 저 주식은 천재네. 내 주식이 좋은 줄 알았는데 쟤는 내 주식보다 더 빛나네. 나는 금이고 쟤는 다이아몬드네. 이러면 다이아몬드로 바꿔탈 이유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에 전화해서 말하고 싶으면 아이아 쪽으로 전화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사에 대한 파악을 조금 더 하고 전화하셔야 되죠. 주가 왜 이래요? 이러면 IR 담당자들이 제일 황당한 전화가 회사에 이거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주식이 왜 이래요? 이러면 의외로 내부자들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잘 몰라요.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엔지니어링 강한 회사는 주가가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왜 주가 왜 이래요? 물어보면 안 되십니다. 그거 말고 회사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전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도의 IR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어떤 상황을 주로 물어보시나요? 그 회사의 그 주력 모델의 현재 상황들을 그 다음에 공장 가동률, 그리고 향후 공장 가동에 대한 것들, 경쟁사 상황들, 원가의 흐름들, 제조업체인 경우는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신제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새로운 것들을 뭐가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꾸준하게 매출이 이어지고 이익이 이어질 것인지 등등을 물어봅니다. 피터 린치가 패시브 투자는 틀렸다며 액티브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간단히 왜 이런 언급을 했는지 설명 부탁 가능할까요?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런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패시브가 좋죠. 연평균 S&P 성장률이 요번에 더 올라가서 원래는 한 8점 몇 프로인데 거의 한 10% 육박할 거예요. 근데 연평균 10% 이상 내는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패시브 펀드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대로 운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운용을 잘하는 사람들은 월등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런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내는 과정 아닐까요? 투자라는 것은 그렇죠? 적립이라는 거나 맡겨두는 거면 몰라도 투자라는 관점이라면 좀 이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얼마나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초과 수익에는 뒷단이 있죠. 빠질 때 더 많이 빠지는 성향들이 보통 있어요. 액티브 펀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5년, 7년, 10년 쌓였을 때 시장을 얼마나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그렇게 초과할 수 있다면 저는 액티브 펀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이너스 20%인데 엉덩이 계속 붙이고 있어야 하는 거지 일부 팔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죠. 조시엘비아님. 마이너스 20%인데 더 살까 말까. 이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 기업이 진짜 좋은 기업이냐. 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업을 첫 번째 잘 결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잘 결정하고 나면 20% 빠지면 아싸. 바보같이 너무 일찍 샀네. 이제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항상 적으세요.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를 좀 적어. 내가 이 주식을 뭘 좋게 봐서 샀는지. 그래 그걸 펴봐. 다시 펴보면 알죠. 그때 미쳐가지고 이런 글을 써놨네. 이러면 아니지. 그 주식은 아니야. 근데 이 생각 잘했구나. 그럼 더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기업 분석과 선정, 자금 관리, 심리 세 가지 모두를 갖추고 싶은데 자금 관리가 어렵습니다. 쇼핑 중독입니다. 현금을 들고 가는 능력을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수련하면 되나요? 도기형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현금 있는 분들 별로 없는데 제 주변에 지금처럼 주가가 싸다고 느꼈을 때는 한국 주식이 되게 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싼 주식이 많으니까 막 사게 되죠. 쇼핑 중독인 경우에는 커버리지 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커버리지 할 수 있으세요? 자, 분기 실적 다 외우고 계세요? 분기 실적 다 통화해 보셨어요? 기업들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고민해 보세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많습니다. 뭐 직업을 5개, 6개 가질 수 없잖아요. 회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싶지만 쇼핑을 하시면 안 되고 기업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기업에 동행하신다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너무 많은 기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도기님이 하방이 막힌 싼 종목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싼 종목은 찾겠는데 하방이 막혔다는 건 그 자체로 어떤 지표를 너무 싼 거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내가 장사를 했는데 이 가게를 사면은 이 회사를 운영했을 때 본전이 5년, 6년에 나와. 이 저금리 시대에. 싸요, 안 싸요? 싸죠. 그러면은 10배짜리보다 7배나 6배나 5배짜리는 밑으로 빠져, 안 빠져? 안 빠지겠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 얘기입니다.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했었고, 따라서 이번 주에 주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미래 주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될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떨어지죠.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올라가죠. CB 발행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식이 많아진다.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올해 최고의 악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카카오 그룹의 상장.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카카오 게임, 카카오 뱅크, 카카오 이제 페이 등등 아주 메이저급 회사, 크래프톤 이런 회사들이 상장이 되면서 물타기가 됐다. 시장 전반적으로.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주식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수급적인 거로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수급적인 거로만 따지면 공급이 많아지면 주가에는 악재예요. 그래서 CB 발행이 되면 결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주식이 상장해서 들어온다면 결코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SK그룹, SKT죠. 분할하는데, 이럴 경우 SK 하이닉스는 어떤 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K텔레콤은 하이닉스가 자회사로 빠져나갔는데, 인적 분할 소식 후 주가가 왜 오르는 거예요? 물적 분할보다 좋잖아, 인적 분할이. 왜냐하면, 숨어있는 재산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물적 분할은, 분할돼서 회사가 상장되면 기존 주주들은 아무런 그게 없어요. 인적 분할은 쪼개지는 거지. SK텔레콤 주식 가지고 계신 분은 SK텔레콤과 지주회사로 나누어져요. 그 지주회사에 하이닉스가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텔레콤은 하던 일 계속해. 그래서 그 돈 벌던 거 계속 벌고 배당 주던 거 계속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본체가 살아있는 거고, 지주회사는 생각해보니까 와, 지주회사 여기 좋은 회사 많네 하면 새롭게 인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숨어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칼잡이, 정육점에서 좋은 칼잡이가 뭐예요? 세세하게 부위별로 싹싹 떼서 갈라주는 칼잡이가 잘 하는 칼잡이 아닙니까? 저도 한번 해봤어요. 저 삼겹살하고 항정살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보고 그거 띄는 과정 한번 해봤거든요. 야, 이걸 이렇게 띄는 거구나.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인적 분할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해체를 잘 시키면 부가가치가 드러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가잖아요. 아직은 이제 40대지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려고 하냐면, 조금 완만하게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연간 내가 40%, 50%, 60% 이렇게 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미친 듯이 하면 되긴 되거든요. 미친 듯이 공부 많이 하면 돼요. 그럼 왜 못하겠어요? 공부 많이 해서 익숙해지는 성공의 이런 기업이 좋지, 잘 가지. 요것만 한번 탁 터득하면 되게 쉽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선택이 잘못될 수는 있긴 하지만 터득돼요. 근데 그렇게 미친 듯이 하면은 잘못하면 죽어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이거는 공부를 할 게 끝도 없어서 잠 한숨 안 자고 진짜 AI 돌리듯이 매일 24시간 계속 일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수익률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20, 30대까지는 그렇게 한번 해볼 만합니다. 체력이 좀 견디니까.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40대 접어들기 시작한 분들은 제가 이제 느긋하게 투자해라 하는 그런 방법 있잖아요. 배당 투자가 왜 나빠? 이런 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괜히 20, 30대는 하면 됩니다. 20, 30대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나라 한 2,400개 정도 있잖아요. 분기별 실적 나오면 2,200, 300개 기업 다 분기 실적 다 파악하는 거예요. 다 파악하고 엑셀 작업해가지고 증가율 상위권 이런 거 다 잡아내고 그 다음에 질 다 파악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이거 되게 실적이 되게 좋아지네, 이 회사. 그 중에서 주가 안 오른 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근데 완전 노가다잖아. 그렇게 하면은 이제 20, 30대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 30대는 그렇게 하시고 40대 이상부터는 그렇게 투자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네. 죽어요. 네. 개인 투자자의 장점이 장이 좋아할 때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것으로 될까요? 네, 그렇죠. 사실은 보통 개인의 장점을 잘 활용을 못하죠. 장이 좋을 때만 하죠. 참여를. 장이 나쁠 때 참여해야 돼. 참여는 장이 나쁠 때 참여하고 장이 좋을 때는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리는 거죠. 클로드 세난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금 보유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현금 보금 포트폴리오 또 얘기해 드리네. 이거 근데 개인들이 진짜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현금을 30%, 나는 40%, 나는 50% 이렇게 딱 정하고 주식이 떨어지면 현금 보유 비중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쪼그라들면 한쪽이. 그러면 이거 현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고 반면에 주식이 늘어나면 현금이 쪼그라든 거니까 주식을 바꿔서 현금으로 바꾸고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건 진짜 제가 진짜 아주 강추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각동님, 손실날 종목을 현명하게 잘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실하다. 진짜 절실하죠. 그 회사가 좋다면 물타기. 그 회사가 좋다면 이익도 좋고 모든 게 다 좋다면 물타기. 내가 생각하던 그 회사가 아니라면 손절. 네. 그리고 물린주 종목 중에 장기 미래 이익과 매출 흐름들을 보고 견딜 수 있으셔야죠. 시계열이 2, 3년 되면 마음이 편한 주식이야. 이러면 견디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거 내년도 이후에 장기로 한국 좋은 주식 가지고 있을 때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느낌이 2003년, 4년, 5년, 6년에 이 대깔꼬마니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느껴지는 듯.